아니 근데 이거는 어디서 갖고 오신 거예요? 철원에서. 추워요, 얼어 죽잖아. 그래서 여기다 갖고 왔지. 아, 누가 기르시는 분이 있어요? 많이 요. 안녕하세요, 워터월드입니다. 오늘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갑작스럽게 어항 하나를 세팅해 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참 일. 지내셨어요? 예, 일하고 있었어. 여긴 여전하네. 지금 이쪽에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뒤집어 갖고. 예, 아예 어항 물 다 빼고 수초 다 뽑고 다시 재배 들어가려고. 아니, 이 귀한 어항을 왜 엎으셨어요? 아깝게. 좋은 수초 재배해 갖고 싱싱하게 유지를 해서 드리기 위해서 맨날 이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보면은 몇 군데가 이렇게 또 식재되어져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새로 엎은 거예요? 예, 킹크림스라고 먼치킨하고 뭐 여기는 좀 고급종. 여기는 이제 새싹이죠, 새싹. 진짜 예, 씨앗 뿌려놓은 것 같다. 예. 네. 와, 와리키. 지금 이게 조명이 잠깐 꺼져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잔다고 모아져 있었어요. 이게 수초도 잠을 자거든요. 아니 사실 오늘 오게 된 게 제가 좀 전에 친구 집에 이제 갔다 왔는데 친구 아버지가 피를 바베스 같은 데다가 기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얻어오셨대. 원래 받고 시작을 하는 거죠? 나한테 얘기를 하지. 이랬더니 뭐 그런 거를 얘기하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네네. 저랑 또 올해 또 좋죠, 많이 좋죠. 지낸 친구인데 아들 친구 잘 뒀다는 말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선물을 한번 드려볼까. 그러면 이쁘게 좀 세팅을 해드려야 되겠네. 그렇죠. 오늘은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종류별로 네. 끼워서 해놓으면 나중에 여기 옆에다가 이제 또 심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그렇죠. 초보자들이 유지하기가 예. 쉬우니까 주인장님 스타일로 예.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작은 어항에서도 풍부하게 연출을 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사이즈는 지금 30큐브예요. 30큐브짜리가 제일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쵸, 부담도 없고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냥 막 부으셔도 돼요. 그냥 하고 이제 사이드만 좀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뒤쪽은 안 해주셔도 되고 앞에 옆에는 이제 2cm 정도나 3cm 정도씩만 놔둬주면 돼요. 비어도 또 그 자리에다가 이제 소위를 채워주세요. 예. 소일이 좀 부족하니까 조금 더 채워줄게요. 소위를 근데 두껍게 올리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앞에는 5cm로 깔아주시면 좋아요. 이게 핀셋이 들어갔을 때 최대한 깊숙하게 심어주시면 좋긴 해요. 얕게 심게 되면은 이게 들어가다가 다시 핀셋을 뺄 때 이게 수초가 빠질 수 있으니까. 제가 가져갈 것도 아닌데 설레네요. 네. 초반에는 약간 분진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뿌일 수 있어요. 이게 빼주시고 다시 채워주시면 물이 다시 쨍하게 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또 못 참고 어떤 거를 넣어주면 좋을까. 와, 너무 이쁘다. 이게 진짜 주인장님네 수초는 매번 봤었는데도 와서 보다 보면 또 다르거든요. 이 수초라는 게 아직까지는 많이 인기가 없는데 한번 경험을 해보면 진짜 완전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톤이나 어느 정도 준비가 됐나 보네요. 네. 그러면은 요게 지금 왼쪽부터 뒤에 수경부터 한번 골라볼까요? 예, 노탈레 SP라고 흩날리면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수초거든요. 이게 여기에서 핀셋으로 수초를 이제 잡을 때 45도 정도나 이제 25도 간격으로 이제 잡고 그냥 푹푹 넣어버리면 돼요. 거의 3cm를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네. 거는 요 앞에 여기 요 자리. 그 자리 누드이지아 SP 뒷면하고 앞면이 되게 이중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되게 이쁘거든요. 약간 가을 분위기가 그쵸. 이걸로 한번 들어갈게요. 네. 잘 어울려져요 이게.
이 앞에는 제 생각하기에는 레드크로스 이거. 위에만 살짝 붉기 때문에 그쵸. 빨간색 그 분위기하고 뭔가 차이를 줄 수 있어가지고 네, 괜찮은 수초예요 얘네들. 얘네들로 이제 구성을 짜면 되고요. 들어가면 요거 좋아요. 예쁘지. 네, 이런 거. 요걸로 그러면 할까요? 네, 네. 그 바닥을 살짝 기어서. 요거 아까 네. 내가 말했던 거네. 이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나가는 게 저희 어항을 망가뜨려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벌써 이쁘다. 기대된다. 이게 지금 물이 이제 소위라고 부닥쳐가지고 물이 좀 뿌해서 그런데 나중에 환수하시고 보시면 쨍한 어항이 보실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정말 잘 자르고 정말 이제 싱그럽게 뭔가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이뻐요 이게. 수초 중에서 꽃 느낌이 나는 수초. 그렇죠, 그렇죠. 예. 저기 마크란드라였고 이파리가 널찍하면서 둥글둥글해서 약간 분홍분홍한. 예, 맞아요. 새색시 마냥 그 부끄러움을 좀 감춰줄 수 있는 예, 그런 걸 커버해주는. 표현이 되게 독특하시네요. 새색지. 아우, 새색시 우리 와이프 사랑해요. 얘네가 이제 이파리가 살짝 꼬아지고 조명이 강하면은 약간 조금 붉은 빛도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렇네. 예. 이 누드이지아 계열들이 약간 붉은 빛을 내기도 해요. 조명이 좀 강하다 보면. 이걸로 그러면 네. 한번 가볼까요? 네네. 그래서. 와, 근데 진짜 빨리 심으시네요. 이 꼬아지는 이 모습이 예술적이라니까. 어떻게 이런 이파리가 있을 수 있지? 제가 봐도 참 이뻐요. 발색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저희 것도 이쁜데 이런 느낌은 좀 잘 안 들어서 이걸로 그러면은 한번. 그래요. 이제 분진을 좀 잡기 위해서 여과기를 넣기 전에 일단 물을 한번 빼주고 약간 떠있는 수초들도 좀 건져내 주시면 좋기는 해요. 이제 제대로 보이네. 점점 자라나면서 트리밍 들어가고 하면은 좀 더 빽빽하게 모습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이뻐지는 어항이 딱 완성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수초도 어디에서 어떻게 재배하는 거에 따라서 이 색깔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단정하게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못 나오죠. 맞아요. 와 발색이 장난 아니네. 봐. 와. 이게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진짜 다르네. 내가 여지껏 세팅한 것 중에서 제일 이쁜 것 같아. 그래요? 아, 실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한 저게 저 정도 상태에서 절반 정도 넘어갔을 때 트리밍이 짧게 틀을 들어가서 밑에를 식재해주는 게. 마지막으로 물 빼는 순간까지는 너무 이쁘다. 지금 빼야 되는 게 아쉬울 정도야. 이게 역시 수초로 수면에 살짝 비쳤을 때 이게 진짜 이쁘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가서 여과기랑 요런 거는 설치를 한다고 보면 되고, 요건 이제 사장님 어떻게 이동하면 최대한 이 원상을 보존을 할 수 있을까요? 좀 더 빼야 돼. 아저씨 어떻게 좀 만족스러우세요? 만족스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 명을 더 수초의 세계로 꼬셔냈네요. 아니죠, 한 가족을. 이게 이제 다른 데서 다 이렇게 안 하는데 사장님이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하시다 보니까 비법이 생기셔가지고. 뭔가 토끼를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준영이 오늘 또 제 지인에게 또 선물하는 이런 이벤트에 또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이게 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저는 좀 그래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또 소중하게 즐기는 이런 취미를 또 아셨으면 좋겠고,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텐데 좀 어려워 보이지 않나. 근데 생각보다 정말 쉽고, 사실 준영님한테 이렇게 와서 배우는 것도 금세 이렇게 준비를 하면 저렇게 이쁜 어항이 또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의 모든 집이 다 수초왕 하나씩 놀 때까지 어항에 이 수초 주인장이 수초가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언젠가는 이렇게 열심히 또 하시다 보면은 그런 날이 또 오지 않을까 싶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디다 놔야 되나? 나쁘지 않네. 무섭네. 야,
내일 보충 수통도 사러 가자. 이게 바가지로 살살살살 부어봐. 살살살살. 중간에 부어, 중간에. 요거 사료로 쓰면 되고 파이오 거라고. 이게 그 베지테리안을 위한 물고기. 물고기도 채식이다. 물고기도 채식인 시대다 요즘. 짱구만. 요게 이제 영양제이기도 하면서 이끼 제거하는 거거든.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요거 이제 박테리아제라고 해서 슈퍼 박테리아가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똥을 싸면 똥이 이제 분해가 돼야 이제 물이 이끼도 안 생기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박테리아를 이제 인공적으로 좀 넣어줘서 빨리 최대한 이 생태계가 자리 잡을 수 있게 한다고 보면 돼. 요거를 이제 한 뚜껑씩 넣어주면 된다. 근데 이게 여각이야. 사실 얘를 내가 좀 밀릴 것 같긴 한데 솔직히. 자, 이제 조명은 요거는 이제 스마트 콘센트라고. 요즘엔 이렇게 나와.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평소에는 요걸 누르면은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는 거야. 버튼이 또 있어. 아 요거. 수동으로 할 거면 이걸로 누르면 돼. 오. 이런 어플이 요즘에는 잘 나와. 여기 보면 설명이 있거든. 혹시 모르니까 내가 이거 주고 갈 테니까. 아 이게 전원을 껐다 켰다는. 이게 바로 2023년도에 대한민국의 아니 중국 기술.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 너? 알람이 여러 개라. 마지막 알람이 몇 시야? 7시 30분 정도로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7시 30분. 그러면은 7시 30분에 맞추고 점심까지만 켜지게 하자. 아 그것까지 정한다. 그 다음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보통 몇 시야? 7시 반? 7시 반, 그치? 7시 반에 다시 켜지게 해. 이거는 루틴이라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고, 바꿀 수 폰으로 있으니까. 끄면은. 자, 그리고 이거는 아쿠아 PM은 우리 협찬사거든. 이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이 친구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 옛날에는 진짜 이런 게 없었거든. 탄소가 발생을 한다. 그치, 신기하지.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면은 너도 이제 지식이 생기면 아 이게 이산화탄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게 생길 거야. 자, 일단은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그럼 이거 나중에 버려야 돼? 아니요, 이거는 이제 안 나올 때까지 냅뒀다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일단은 얘네가 이제 살아있는 수초라서 다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얘네가 이제 자랄 거예요 이렇게만. 살아? 자라죠, 식물이니까. 신기하다. 이게 얘가 다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거야. 수돗물로 해도 돼요. 막 그 물 저거를 막 갖다 놓으셨잖아요 예전에. 예. 생물이 나중에 들어가면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그 식물 이제 화초 있잖아요. 저런 거 여기다가 물 넣고 이렇게 길러대는 거지. 화초를 이제 그 수경 재배라고 해가지고 저거. 이게 이제 그런 키트예요, 키트. 화초 키우는 것도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더 필요하시면 드릴 건데. 안녕하세요, 워털드입니다. 지난번에 친구 부모님이 가져오신 어항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주인장님에게 달려가 어항을 하나 세팅했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다만 초보자에게 세팅을 해준 어항이다 보니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에 대한 후속 컨텐츠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친구가 출근을 해서 집에 없는 틈에 몰래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달이 지난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요? 친구네 집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냐고요? 원래 친구 집 비밀번호는 관심법으로 다 알 수 있습니다. 전화로 소통을 많이 했는데 상태가 엄청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트리밍 하라고 여러 번 말해주긴 했는데 대부분 초보자가 그렇듯 깔끔하고 이쁜 것보다는 뭐랄까 좀 밀림이 되어 있는 모습을 선호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수초의 발색 상태로 보니까 수초가 성장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지는 못한 것 같네요. 비료는 충분할 테니 다음번에 방문할 때는 조명과 2탄 보강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왔으니까 어항 청소부터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 청소는 잘 안 하는데 어항 윗부분에 물때 있는 거는 정말 보기가 싫더라고요. 청소를 하지 않은 벌로 이 친구의 칫솔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갑작스럽게 방문한 게 저번에 이 자식이 저희 집에 갑자기 놀러 왔거든요. 근데 집이 더럽다고 1박 2일 동안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오늘 갑자기 왔는데 이 친구네 집도 제 방만큼은 아니지만 더럽더라고요. 어항은 저희 집 어항보다 더 더러워요. 비로소 유튜브를 통해 복수할 수 있게 됐네요. 야, 너나 잘 치워. 죄송합니다. 원래 항상 어느 정도의 대본을 두고서 영상을 녹화했었는데 오늘부터는 스타일에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영상을 보면서 녹음을 하다 보니까 평소보단 잡소리가 좀 들어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놀릴 만큼 놀렸으니까 할 일을 해야겠죠. 엄청 길어진 수초들을 잘라서 정리해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밍은 절반씩 해줄 예정인데요. 사실 뭐 공을 들여서 이쁘게 심어주기보다는 최대한 깔끔하게 스포츠 스타일로 정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초보자들에게는 이쁘게 세팅을 해줘도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트리밍해준 수초들은 저만의 방식으로 심기 좋게 중간에 줄기 부분은 잘라서 제거해주고 버릴 부분들은 따로 모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뿌리 부분들은 현재 심어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할 건데요. 어항 관리를 요청하신 고객님께서 최근에 구피들이 치어가 나왔으니까 수물 공간들을 좀 많이 확보하는 스타일로 원하셨기 때문에 뿌리 부분에선 새로운 촉들이 나와서 더욱더 촘촘하게 수초가 심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초를 정리하다 보니까 수초 아랫부분에 잎들이 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오랫동안 수초어항을 하면서 느끼는 점들이 수초의 상태를 보면 현재 어항의 영양 밸런스를 알 수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발색이 조금 부족하거나 수초에 이파리들이 좀 떨어지거나 이럴 때 뭔가 영양의 불균형이 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물이나 수초나 상태를 계속해서 관찰해 가면서 변화를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밸런스도 저하비탄을 쓸 거냐 고하비탄을 쓸 거냐 조명이 좀 부족한 것 같다 라는 부분들도 해결 방법이 정말 다양해요. 근데 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수초라는 게 등재된 논문이 있다든지 과학적인 사실로 판별이 된 부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 경험적인 부분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양제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보면서 해결이 될 때까지 파헤쳐 나가는 거죠. 고수분들께 상담을 드려봐도 이미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해결한 방법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처음부터 명확한 해결 방법을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극복을 해나가셨다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잘라준 수초들은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초를 심으면서도 사실 모든 수초가 다 똑같은 조건에서 잘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레드크로세는 생각보다 괜찮은 발색을 내는 걸로 보이는데요. 수초들마다도 잘 자라는 조건들이 약간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크로세를 어느 정도 심어줬으면 후경에 있는 로탈라 SP들도 트리밍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서 이쁘게 자라고 있는 옐로우 오란다도 트리밍 해주겠습니다. 갑작스런 트리밍에 구피들이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이 구피들은 기존에 바켓스에서 키우고 있던 구피들을 옮겨줬습니다. 친구 아버지께서 몇 마리 얻어오신 막구피들인데요. 저는 사실 이 친구를 수족관에 데려가서 다른 물고기들을 넣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기존에 기르고 있던 구피들을 주인공으로 어항을 운영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주셔서 이 어항은 추가적인 물고기를 넣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초어항을 운영하는 데에는 초보일 수 있겠지만 물고기에 대한 책임감은 초보가 아닌 것 같아서 이쁜 어종을 넣어주려고 했던 제 마음이 좀 부끄러워지는데요. 지금은 구피 치어들도 많이 생겨서 너무 보기가 좋다는 말을 들으니까 뭔가 좀 뭉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떠들면서 수초를 심어주다 보니까 왼쪽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네요. 눈이 좀 편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반대쪽을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초가 아마 마크란드라 그린이었는데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네요. 보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지저분하다고 느꼈는데요. 의외로 친구는 이 수초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 자라기도 하고 밀림처럼 돼 있는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럽다고 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깔끔하게 잘라서 심어주면 좋겠죠. 열심히 트리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잘랐는데 약간 어렸을 때 머리 자르러 가서 미용해주시는 이모님들이 깔끔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라는 말을 해주실 때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그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잘라준 부분들도 깔끔하게 다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심어주고 있는데요. 자, 어느 정도 트리밍한 수초들은 뒤에 후경에 쭉 심어줄 예정인데요. 맨 처음에 수초 주인장님께서 종류별로 배열을 맞춰서 심어주셨지만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관리하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트리밍을 하면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심어줄지 물어봤는데 후경에 좀 풍성하게 균형감이 있게 자랐으면 좋겠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균형감 있게 자랄 수 있게 밀림이 되더라도 좌우측이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심어줄 예정입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어느 정도 정리가 완료된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트리밍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 친구가 퇴근 시간이 다 돼가지고 빨리 밥 먹으러 나오라고 전화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다음번에 왔을 때 조금 더 깔끔하게 트리밍을 해주고 그때는 이 친구가 직접 관리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서 영상을 찍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트리밍을 했는지 전체적인 과정은 또 볼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감을 잡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왕창 트리밍을 해준 다음에는 환수를 해줘야 되는데요. 트리밍을 하면서 수초에서도 좋지 않은 성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트리밍을 한 다음에는 꼭 환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수초에 대한 지식이 엄청 많거나 뛰어나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어항을 관리하며 이 과정을 즐기고 즐겁게 하고 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조금 더 이쁘게 어항을 꾸밀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정을 여러분이랑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털드입니다. 지난번에 친구네 충격적인 어항을 보고 주인장님께 달려가 수초 어항을 선물했었는데요. 제가 수초 어항 컨텐츠를 진행하며 많은 분들이 수초를 구매하고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 역시도 왕초보인 친구에게 수초 어항을 선물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주려 했으나 역시 원활한 관리가 어려웠고 제가 중간중간 방문할 때 관리를 해주고 영상으로도 근황을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반년이라는 시간 동안 겪게 된 어려움을 쉽게 두 가지로 정리해보니 첫 번째는 지식이었고 두 번째는 시간과 노력이었습니다. 지식이야 계속 배우면 되는 건데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다 보니 매일매일 퇴근하고 와서 수초를 자르고 뽑고 다시 심는 게 쉽지 않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번 영상에서 수초 주인장님의 매장에 방문한 김에 자문을 구했는데요. 트리밍을 자주 할 필요가 없는 수초를 심어주자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높게 자라지 않는 수초들과 옆으로 런너하는 친구들 위주로 수초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친구네 집으로 왔습니다. 오늘 어항을 한번 리셋하겠다고 얘기했더니 본인이 후경에 있는 수초를 뽑아놨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참 유튜브 각을 모르는 친구네요. 아니 비포 앤 애프터 썸네일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일부의 수초만 남기고 모두 새로 심어줄 예정인데요. 어느덧 반년을 자리 잡은 수초들이라 분진이 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심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이 더디거나 녹았다가 새롭게 성장하던 수초들은 뿌리가 얇은 반면 폭풍 성장을 했던 옐로우 오란다는 뿌리를 아주 깊게 내려서 핀셋으로는 들리지 않을 것 같네요. 손으로 뽑아 올리겠습니다. 와, 그렇게 뽑았다니까. 와, 감자 뭔데? 감자를 수확하는 기분이네요. 살살 털어볼까 했다가 포기하고 들어올려줍니다. 딸려 올라온 난석도 보이는데요. 나중에 다 핀셋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친구가 열심히 뜰채로 건더기를 건져 올리고 있으니 저는 남은 수초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분진이 너무 많으면 새로 심은 수초에 내려앉아서 보기가 안 좋을 수 있으니 부분한 수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뺀 김에 벽에 낀 이끼도 청소해줍니다. 물이 들어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빠지고 나니 벽면이 좀 미끌미끌하네요. 이빨에 낀 플라그를 제거하는 기분으로 이것저것 닦아줍니다. 여러분은 양치를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최근에 치과를 다니고 있는데 신경치료를 한번 맛보니 치아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다들 양치 잘하세요. 갑작스러운 대청소에 집주인들이 아주 난리가 났네요. 자, 그럼 물을 다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분진이 가라앉기 전에 튀어나온 난석과 뒤집힌 소일을 정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분진 가라앉기만을 1시간째 기다리고 있는데 답답해서 물을 다 빼줬습니다. 수초를 다 심고 물을 다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친구한테 구피 좀 다 잡아서 통에 넣으라고 이야기했는데 한참을 헤매서 그냥 제가 요령껏 피해서 식재하기로 했습니다. 뜰채로 구피를 잡는 게 어려운 친구에게 수초 트리밍을 설명하고 있었으니 그동안 진도가 너무 빨랐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는 주인장님이 꼼꼼하게 해주신 포장을 뜯어서 저에게 주고 저는 바로바로 받아서 착착 심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수초를 하나하나 심어볼까요? 주인장님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심으면 좋을지 공책에 적어주셨는데요. 참고하며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세심하신 것 같습니다. 심으면서 집게로 수초를 잡는 방법도 다시 한번 가르쳐줬는데요. 친구도 혼자 할 땐 귀찮고 어려워하다가도 와서 알려주면 또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관심 있어 하는 모습에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금방 가져와서 식재를 하는데도 수초가 약간 옆으로 누워 있어서 좀 더 깊게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심은 지 단 몇 시간만 지나도 서서히 굽은 허리가 펴지고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로탈라 선셋과 하이그로필라를 심어준 다음 먼치킨을 넣어줍니다. 정말 이쁜 수초라고 생각하는데요.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색상이 변하거나 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리셋하는 김에 포인트로 하나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제가 빠진 수초인 스트로징 레펜스를 촘촘하게 심어줍니다. 적당히 촘촘하게 자라면 너무 이쁜 수초인 것 같아 앞으로도 자주 활용할 것 같은 수초입니다. 왕창 챙겨주셔서 꼼꼼히 심었는데 벌써 이쁜 것 같네요. 다음은 루드위지아 페레니스 레드 루브라도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넘어갔는데 주인장님이 중경 수초로 강력 추천해주셔서 넣어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쭈구리를 넣어주면 오늘의 수초 리셋이 끝났습니다. 물을 채워주고 내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수초들의 허리가 벌써 좀 펴졌네요. 아직 물은 분진이 좀 남았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스트로징 레펜스도 자리를 잘 잡은 것 같고 먼치킨은 이쁘고 쭈구리는 너무 귀엽네요. 페레니스 레드루브라는 어제 심을 때 좀 갸우뚱했었는데 심어보니 주인장님이 추천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식재한 수초들은 댓글에 이름과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많이 구매해주셔서 이번엔 주인장님이 안정적으로 오래오래 수초 갤러리를 운영하셨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자, 오늘은 주인장님이 추천해주신 관리가 좀 덜 필요한 낮은 수초들을 심어줬는데요. 직장 생활을 하셔서 잦은 트리밍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세트입니다. 물생활은 정답이 없다 보니 이 수초들 중에서도 자리를 잘 잡기도 하고 녹는 수초도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수초는 고수에게는 무한동력 같은 존재이지만 초보자에게는 이쁜 상태의 수초를 가져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새로 주문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많이 녹여 먹으며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운동 좋아하셨던 분들은 지면서 배운다 라든지 돈 내면서 배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수초도 비슷합니다. 너덜너덜하게도 만들어보고 녹여 먹어보기도 하다 보면 언젠가 수초가 원하는 비료의 양과 환수, 광량에 대한 감이 생기게 되는데요. 언젠간 비싼 수초도 잘 길러서 주변에 나눠줄 수 있을 때가 찾아오겠지 라는 마음으로 길러보시는 게 멘탈에 가장 좋습니다. 평소에 수족관 탐방을 하며 아쿠아 스케이퍼 분들의 어항과 비교하면 작고 보잘것없지만 팔이 저리고 허리가 아프게 직접 심어가며 고쳐가며 만든 어항이라 뭔가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 집에서 취미로 물생활 즐기는 분들의 어항을 찍고 싶어서 섭외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보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워터월드에 나올 정도는 아니라서요 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엄청나게 멋진 어항을 찍는 것도 좋지만 저는 즐겁게 즐기고 계시는 분을 찍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항이 100개인 곳인 만큼 몇 개 안 되는 어항을 열정으로 꾸미는 것 또한 너무 멋지거든요. 열심히 즐겁게 물생활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 구독자분들의 어항을 구경하러 다니는 컨텐츠를 찍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워터월드였습니다.